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어르신들, 금보다도 귀한 은혜 세대인 실버 제너레이션 어르신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 광주 전라 사람들은 항상 그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한같은 그런 날 5월 18일 5.18이었죠. 그때 많은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했던 그 무서운 5.18이 어저께 지났습니다. 46년이었어요. 어저께가. 맞죠? 46년 지난 그 일이지만 우리 광주 사람들이 그나마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와서 5.18 기념식을 또 하고 또 위로를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어르신들, 그러나 오늘은 5월 19일 너무나 날씨도 좋고 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오늘 제가 뒤에다가 뭐를 써놨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선한 삶.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삶. 그 반대말은 악한 삶이겠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선한 삶을 사시는 분들인데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삽시다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디에요? 어디에요? 학교에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맡은 그 담임을 맡은 그 반에는 날마다 지각을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뭘 한다고요? 지각. 날마다 지각을 해. 지각 안 하는 날은 언제냐? 쉬는 날. 쉬는 날은 학교 안 오니까 지각을 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항상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 참은 선생님이 3월 2일부터 학기를 시작했다가 4월달까지 계속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첫 주 월요일 날 그 학생을 불렀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까지 너 지각 안 하는 날이 있으려나? 그러고 지금 볼게. 날마다 지각을 하더라. 앞에 서! 칠판을 잡고 서 있는 학생을 향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몽둥이로 아이의 궁뎅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할 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을 안 해. 그리고 계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손에 그 아이를 때리는 회초리를 든 손에 힘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오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 새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이 들어가! 그래서 일단락이 됐어요. 되게 많이 맞았죠. 이 아이에게 특히나 선생님이 원하는 말이 안 나오니까 팔에 힘이 더 가서 더 세게 때렸겠죠. 남학생이니까. 그래서 해놓고 난 선생님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죠. 아니지. 자기 제자를 때리는데 뭐가 좋았겠어요. 자기도 마음이 아파. 그렇지만 날마다 지각을 하는데 야단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니겠죠. 요즘에 매들었다가는 고발당하죠. 근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다음날도 여전히 이 학생은 지각을 해.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그날은 선생님이 약간 늦게 출근을 하게 됐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가 저 앞에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한테 날마다 지각을 해서 두들겨 맞았던 그 학생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앞에 휠체어에 노인을 태우고 부지런히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쟤는 누구를 저렇게 휠체어를 태우고 가지? 그러고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 학생을 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어느 요양시설 앞에 서더니만 그 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업고, 아니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노인을 업고 요양시설 안에다 데려다주고 휠체어는 한쪽에 세워놓고 거두마는 운동화끈을 다시 메고 막 뛰어서 가는 거. 어디로? 학교 쪽으로. 근데 시간을 보니까 지금 달려가면 학교까지 거리가 꽤 돼서 지각할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차를 갖고 가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좀 전에 휠체어를 타고 왔던 그 아이가 누구이고 그 아이가 업고 왔던 그 어르신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그 사회복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는 이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이 어르신의 아들인데 이 어르신이 뇌졸중이 와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그런데 이분에게는 부인도 없고 그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다가 쓰러져서, 이분이 사실은 많이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은 아니에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진 바람에 이 아이가 날마다 자기 아버지를 여기 와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재활훈련도 하고 하다가 저녁이 되면 학교 마치고 오면 다시 와서 이 아버지를 싣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랬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학교로, 자기는 차로 오니까 빨리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도착을 하니까 이 아이가 다시 회초리를 들고 선생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지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때렸겠어요? 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회초리를 오히려 그 아이에게 주면서 나를 때려주라. 그러면서 아이가 안고 같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선생님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아버지 가서 차에다 실어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다시 또 아침에 선생님 출근하면서 아버지를, 왜 그러냐면 그 요양시설은 그 시간에만 문을 열어요. 그 전에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로 가면 빨리 오지 않겠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태우다가 시설에다 아버지를 넣어주고 아이를 태우고 학교에 출근하기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을 졸업해서 선생님의 뒤를 잇는 멋진 선생님이 됩니다. 자, 어르신들 제가 왜 오늘 얘기를 하냐. 선은 선을 이끌고요, 악은 악을 이끌게 되어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누군가를 욕하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선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이 돌아올 일은 잘 없어요. 내가 악을 뱉고 악을 말하고 악으로 행동했는데 나에게 선이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선한 사실은 3년 동안 나하고 관계없는 누군가를 날마다 아침마다 태우다 주고 태우고 데려다 주고, 이거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랬던 그리고 그 전에 이 제자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를 비록 맞아가면서, 지각했다고 맞아가면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그렇게 했던 선과 선이 만나서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선생님보다도 더 좋은 선생님이 돼서 뒤에 엄청난 좋은 제자들을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결국 선을 불러옵니다. 착함을 불러옵니다. 맞죠? 그럼 우리 어르신들 거꾸로 선한 말을 듣고 싶죠? 좋은 말 듣고 싶죠? 칭찬도 듣고 싶지요?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으시죠? 선한 사람이란 말 듣고 싶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제가 대답 좀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으시죠? 선한 분이란 말 듣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어른으로서 좋은 행동을 해야지요. 맞죠? 어르신들이 어르신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지요. 그게 인생 아닌가요? 어버이날이라고 나한테 왜 돈 안 주냐? 왜 선물 안 하냐? 왜 나 데리고 가서 소고기 안 사주냐? 하기 전에 부모로서의 자애로운 엄마 아빠, 부모로서 자식을 귀히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라면 그 자식이 절대 함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맞죠? 네. 맞죠? 네. 부모로서 제대로 자식에게 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막 바라는 것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도둑놈이에요. 그러죠? 물론 자식들이 잘 하지요. 그런데 먼저 부모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이렇게 본을 보여줘야 될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왜 제가 다 잘하시는 어르신 앞에서 예 말을 하냐? 그러지 않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자식이 치가 떨려. 엄마를 찾아오지도 않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처음 모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작대기를 집어 던지고 냄새는 너무 많이 막 썩은 데가 나는데도 절대로 안 씻겠다고 씻겨주려고 하면 제 손을 막 집어 뜯어보고 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5이나 있어요. 며느리도 5이나 있어요. 아무도 안 찾아. 왜요?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돈이 없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찾아오면 맨날 나오는 게 욕이고 엄마가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고 냄새는 풀풀 나는데 절대 안 씻으려고 하고 성질 부리고 근데 그게 치매였어요. 사실은 자식들은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혼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갖고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시신이 부패돼서 발견됐어요. 언제 죽은지를 몰라. 자식이 5이나 며느리가 5이나 손주가 30명인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슬프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결과값이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식들한테도 잘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시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선이 선을 불러옵니다. 악은 악을 불러옵니다. 불친절함은 불친절함을 불러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습니다. 그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어르신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회초리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선한 행동이 그 아이의 삶을 바꿔줬습니다. 맨날 지각했다고 두들겨 맞았던 그 아이가 그대로 갔었다면 그 아이가 과연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상황을 안 선생님이 자기의 선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고 함께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학생이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어르신들, 선은 선을 부릅니다. 맞죠?